평생 모은 5천만 원이 하루아침에 꺼낼 수 없는 돈이 된다면 어떨까요? 그것도 손자의 응급수술비가 당장 필요한 그 순간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할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노후에 평생 모은 자산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신가요? 은행에 예금한 내 돈인데 왜 마음대로 못 찾아가는 걸까요? 통장에 분명히 돈이 있는데 왜 손해를 봐야만 찾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내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제 이름은 남경호입니다. 30년간 어르신들의 재무 상담을 해온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최근 제 어머님께서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얘야,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한데 은행에서 돈을 못 빼겠다는구나. 통장에 분명히 6천만 원이 있는데 찾으려면 150만 원을 물어야 한대. 그 순간 저는 금융 전문가인 내 어머니조차 이런 일을 당하는구나라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국민연금공단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40%가 노후 자금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만났던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이름은 바꿨지만 이것은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올해 78입니다. 평생을 절약하며 살아오신 할머니는 자식들 모두 대학 보내고 결혼시킨 후 남은 돈 7천만 원을 은행에 예금해 두셨어요. 어느 날 은행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지금 일반 예금은 이자가 너무 적어요. 이번에 나온 특별 상품에 가입하시면 이자가 2배나 더 붙는데 이번 주까지만 가입 가능하세요. 할머니는 이자가 2배라고 하는 생각에 그날로 은행에 가셨어요. 설명을 자세히 듣지도 못한 채 직원이 내민 서류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으셨죠. 그런데 2달 후 갑작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손자가 자전거를 타다 교통사고를 당해 당장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은 거예요. 할머니는 내 통장에 7천만 원이 있으니 문제없지라고 생각하며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은행 창구에서 직원이 한 말에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할머니, 이 상품은 3년 만기 상품이라 중도해지하시면 원금에서 150만 원이 차감되고 지금까지 받으신 이자도 모두 회수됩니다. 그제서야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높은 이자를 준다는 그 상품이 사실은 3년 동안 묶여있는 돈이었다는 것을요. 더 중요한 사실은 정작 급할 때 필요한 돈을 바로 꺼낼 수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내 통장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만약 지금 당장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몇 시간 내에 마련할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답하실 수 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 간단한 질문에 쉽게 답하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더 충격적입니다. 부천에 사시는 75살 이영호 선생님은 은행을 전혀 믿지 않으셨어요. 어릴 적 겪은 은행 파산 사태의 기억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그래서 매달 받는 연금의 절반은 꼭 현금으로 찾아 집에 보관하셨답니다. 내 눈으로 직접 보이는 곳에 두어야 안심이 돼 하시며 양말 속, 책장 뒤, 옷장 구석구석에 돈을 숨겨두셨어요. 그런데 작년 여름 뜻밖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면서 이 선생님의 집이 물바다가 된 거예요. 급히 집안 물건들을 정리하던 중 책장 뒤에 숨겨둔 현금 봉투를 발견했는데 320만 원이 곰팡이로 변색되고 일부는 글자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은행에 가져갔지만 절반 이상은 교환이 불가능했대요. 평생 모은 돈이 그렇게 휴지 조각이 되고 말았습니다. 나는 돈이 썩는다는 걸 그날 처음 봤어요. 이영호 선생님의 이 말이 아직도 제 귀에 맴돕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도 현금을 손에 쥐고 있어야 안심이 된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만 현금도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세 번째 이야기는 가장 마음 아픕니다. 서울 종로에 홀로 사시는 70살 정명호 선생님은 교회에서 알게 된 40대 남성과 친하게 지내셨어요. 그 사람은 말수는 적었지만 자주 심부름을 도와주고 은행 일도 대신 봐주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그 지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선생님, 연세도 있으시니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통장이랑 인감도장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두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정 선생님은 고마운 마음에 통장 복사본과 인감도장을 건네주셨습니다. 그리고 2달 후 통장 정리를 하다가 깜짝 놀랄 일을 발견했어요. 1200만 원이 나간 거예요.
그것도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요. 그 지인에게 전화했지만 연락이 두절됐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을 돌려받기는 어렵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정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배신감이 묻어 있었어요. 이 세 가지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나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이상한 일 아닌가요? 평생 열심히 일하고 아껴 모은 돈인데 정작 내가 필요할 때 마음대로 쓸 수 없다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그의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돈은 단순히 모으는 것보다 필요할 때 꺼낼 수 있는 상태로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 돈을 어디에 보관하느냐가 얼마나 모으느냐보다 때로는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평생 모은 자산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살펴봤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는 높은 이자에 현혹되어 돈을 꺼낼 수 없게 되었고, 이영호 선생님은 집에 보관한 현금이 물에 젖어 가치를 잃었으며 정명호 선생님은 믿었던 사람에게 소중한 돈을 빼앗겼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행한 일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관리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돈은 어디에 얼마나 보관해야 하고 어떤 금융 상품이 우리 같은 어르신들에게 정말 도움이 될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노후 자산을 지키는 일,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평생 모은 소중한 돈을 안전하게 지키는 세 가지 황금 원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돈의 성격에 맞게 보관 방법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모든 돈을 한 곳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가 만난 박명수 할아버지는 평생 농부로 사셨는데 78살이 되신 지금까지도 텃밭을 가꾸십니다. 할아버지는 제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은 텃밭에도 여러 종류의 채소를 심어 한 가지만 심으면 병충해가 오면 다 죽거든. 여러 종류를 심어두면 일부가 죽어도 나머지는 살아남지. 할아버지의 이 지혜는 돈 관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두면 위험합니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요. 그럼 어떻게 나눠둬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라고 권해드립니다. 첫째, 생활비 통장입니다. 이 통장은 자유입출금식으로 언제든지 돈을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보통 생활하시는데 필요한 3개월치 비용 정도를 여기에 두세요. 예를 들어 월 생활비가 100만 원이라면 300만 원 정도는 이 통장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비상금 통장입니다.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되거나 집 수리가 필요하거나 뜻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를 대비한 돈이죠. 이 돈은 정기예금이나 적금보다는 중도해지가 쉬운 단기 상품에 넣어두는 게 좋습니다. 비상금은 보통 6개월에서 1년치 생활비 정도가 적당합니다. 셋째, 장기 자산 통장입니다. 당장 쓸 일이 없는 돈이라면 이율이 좀 더 높은 상품에 넣어두는 것도 괜찮습니다. 단, 이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만기일을 기억해두는 것이죠. 통장을 만들 때 달력에 만기일을 꼭 표시해두세요. 그리고 중도해지 시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꼭 메모해두세요. 장서연 씨는 65에 퇴직하고 지금 73이 되셨는데요. 그분은 통장마다 색깔을 다르게 해서 관리하신다고 합니다. 빨간 통장은 생활비, 파란 통장은 비상금, 노란 통장은 장기 자산, 이런 식으로요. 덕분에 통장을 볼 때마다 이 돈은 언제 쓸 수 있는 돈인지 바로 알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한눈에 보기 쉬우니까 마음도 편해요. 무엇보다 급할 때 어떤 통장에서 돈을 빼야 할지 헷갈리지 않으니 좋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통장에 각각 다른 용도를 정해서 관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 원칙은 현금은 가능한 한 집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이영호 선생님처럼 집에 현금을 보관했다가 물에 젖거나 불에 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현금을 노리는 빈집털이도 걱정이죠. 하지만 많은 어르신들이 그래도 현금이 있어야 마음이 놓인다고 하십니다.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방법은 최소한의 현금만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0살 김주일 선생님은 현금을 이렇게 관리하신대요. 생활비는 모두 은행에 맡기고 응급 상황을 위한 50만 원만 집에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방수, 방화 기능이 있는 작은 금고를 사서 보관하신대요. 작은 금고 하나 사는데 10만 원도 안 들었어요. 그런데 마음의 안정은 그 이상이죠. 도둑이 들어도 쉽게 못 열고 화재가 나도 보호되니까요. 물론 금고를 사기 어려우시다면 적어도 물이 새지 않는 방수 용기에 현금을 넣어두시는 것만으로도 많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가족 중 적어도 한 명에게는 그 위치를 알려두세요.
혼자만 아는 비밀 장소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본인도 잊어버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답니다. 세 번째 원칙은 중요한 금융 서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과만 공유하는 것입니다. 서론에서 들었던 정명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교회 지인에게 통장과 인감을 맡겼다가 1,200만 원을 잃으셨죠.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사기는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사기가 크게 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노인 대상 금융 사기의 80% 이상이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 의해 일어납니다.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72살 이미경 할머니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던 사람에게 3천만 원을 빼앗기셨어요. 4년 동안 매일 찾아와 시중을 들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어르신 통장이 해킹당할 위험이 있으니 제가 안전하게 관리해드릴게요 라고 했답니다. 그렇게 통장과 카드를 넘겨줬는데 그날 이후로 연락이 끊겼대요. 내가 딸처럼 믿었는데 이럴 수가 있나 싶어요. 이미경 할머니의 이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해드립니다. 통장, 카드, 도장 같은 중요한 금융 서류는 정말로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만 알려주세요. 그것도 모든 통장을 한 사람에게 맡기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관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만약 가족이 멀리 살거나 자주 만나기 어렵다면 은행의 대리인 지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서비스는 미리 공식적으로 내 금융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해 두는 거예요. 갑자기 아프거나 거동이 불편해졌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들이 들리면 귀보다 마음을 먼저 닫으세요.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은행이나 보험회사에서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연세에 맞는 상품이란 건 없습니다. 오직 내 상황에 맞는 상품만 있을 뿐이죠. 나이가 아니라 내 필요와 상황에 맞는 상품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까지예요. 내일부터 금리 내려가요. 이런 말을 들으면 빨리 결정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금융 결정은 절대 서두르면 안 됩니다. 좋은 상품이라면 하루 이틀 고민한다고 해서 놓칠 일이 없어요. 오히려 서두르라고 할수록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가족에겐 말 안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이 말은 정말 위험한 신호입니다. 정당한 금융 거래라면 굳이 가족에게 비밀로 할 이유가 없습니다. 비밀을 요구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의심해봐야 할 일이죠. 지금까지 노후 자산을 지키는 3가지 원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돈의 성격에 맞게 나눠서 보관하기, 현금은 최소한만 안전하게 보관하기, 그리고 중요한 금융 서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과만 공유하기.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훨씬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만약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돈을 잃었다고 포기하셔야 할까요? 아니면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이미 피해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불행한 일이 생겼을 때 많은 어르신들이 부끄러움이나 자책감 때문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끙끙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피해를 입었다면 빠른 대응이 중요합니다. 사기나 금융 피해를 당했을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부끄럽다고 숨기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요즘은 어르신 대상 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들이 있어서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인천에 사시는 76살 최영자 할머니는 전화로 보이스피싱을 당해 1,800만 원을 잃으셨어요. 처음엔 가족들에게 말하기 창피해서 혼자 끙끙 앓으셨대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알리고 경찰에 신고한 지 이틀 만에 범인이 검거되어 돈의 절반 이상을 돌려받으셨답니다. 창피하다고 말 안 했으면 그 돈 영영 못 찾을 뻔했어요. 아직도 생각하면 아찔해요. 최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금융 관련 피해는 금융감독원에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 14에서 32-6114로 전화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은행이나 금융기관의 불합리한 처우 때문에 피해를 입으셨다면 금융감독원에서 중재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경기도 광명에 사시는 73 강대홍 선생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은행에서 추천받은 금융상품이 원금 보장이라고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이었대요. 이에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더니 은행 측과 중재해서 원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었답니다. 금감원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와줄 줄 몰랐어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걸 배웠죠. 강대홍 선생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평생 모은 돈을 제대로 지키려면 3가지 황금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첫째,
돈의 성격에 맞게 통장을 나눠서 관리하세요. 생활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자유입출금 통장에, 비상금은 중도해지가 쉬운 단기 상품에, 장기 자금은 이율이 좀 더 높은 상품에 넣어두는 식으로요. 둘째, 현금은 가능한 한 집에 두지 마세요. 꼭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만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은행에 맡기세요. 셋째, 중요한 금융 서류는 정말 믿을 수 있는 가족에게만 알려주세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모든 통장을 한 사람에게 맡기지 말고 여러 사람에게 나눠서 관리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오늘까지예요. 내일부터 금리 내려가요. 가족에겐 말 안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이 말들이 들릴 때는 귀보다 마음을 먼저 닫으세요.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조언을 드릴게요. 바로 금융교육입니다. 우리 세대는 금융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어떤 금융 상품이 있는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어르신들을 위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동네 복지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요. 서울 은평구에 사시는 80살 박순희 할머니는 매주 목요일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어르신 금융교실에 다니신대요. 처음엔 뭐 이런 걸 배우나 싶었지만 한 달만 다니니까 눈이 뜨이더라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손해보고 있던 게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 박순희 할머니의 이 말씀처럼 배움에는 늦은 나이가 없습니다. 또한 은행에 갈 때는 혼자 가기보다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지인과 함께 가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큰 금액을 입출금하거나 새로운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같이 들으면 놓치는 내용 없이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74 윤상철 선생님은 은행에 갈 때마다 메모장을 가져가신대요. 직원이 설명하는 내용을 꼼꼼히 메모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반복해서 물어보신답니다. 처음엔 직원이 귀찮아하는 것 같았어. 그런데 내가 이렇게 진지하게 임하니까 오히려 더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 덕분에 불필요한 상품 가입도 줄었지. 윤상철 선생님의 이 지혜를 우리도 배워볼 만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판단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경험이 풍부해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 나는 늙었으니까 잘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평생 살아오면서 쌓은 지혜와 경험은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79 이명숙 할머니는 은행 직원이 권유하는 상품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절하셨대요. 직원이 계속 권유했지만 할머니는 끝까지 자신의 판단을 믿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상품은 큰 손해를 볼 뻔한 상품이었다고 해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거절하는 게 맞아. 억지로 권유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지. 이명숙 할머니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크지 않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노후 자산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나도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바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된 것입니다. 평생 땀 흘려 모은 소중한 돈, 이제는 그 돈이 여러분을 든든하게 지켜줄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먼저 그 돈을 현명하게 지켜야 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오늘 배운 내용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안전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다른 어르신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우리가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눌 때 모두가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평생 모은 자산을 지키는 방패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앞으로도 노후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를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다음 영상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돈은 모으는 사람이 현명한 게 아니라 지켜낸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현명한 사람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